바쁜데도 성장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? 있죠. 내가 이렇게 바쁘게 있을 때 특히 스스로한테 질문을 좀 해보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직무는 지금 내가 해결하고 있는 문제들의 집합을 대변하는 거지 나 자신의 커리어를 다 담을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. 직무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그 직무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우고 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조금 발전하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나중에는 최종 보고할 때 컨설팅 프리스타일 랩으로 한번 만약에 네. 이제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상사분께서 원하시면은 귀에 때려 박아주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네. 뭐 아니면 도 전략일 것 같기는 한데 디지털 시대이고 또 AI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 간편해진 것 같아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이들 안녕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랩의 조던입니다. 사실 오늘 이 영상 제목이 조금 셉니다. 2026년 이 5가지 하면은 커리어 망합니다. 이나쌤 이거 진짜 망할 수 있는 것들일까요? 그렇죠. 일단 이 5가지를 하면 커리어 망한다. 맞습니다. 이게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을 한번 뭐 상담도 해보고 많이 이제 만나기도 하잖아요. 근데 보면 느낀 게 진짜 이 채널을 구독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진짜 상위 1, 2%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다들 엄청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맞습니다. 제가 돌아보니까 저도 열심히는 되게 디폴트로 했던 것 같은데 열심히 하면서 이런 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라고 깨달았던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거를 좀 공유해드리면 우리 아이님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이나쌤은 사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컨설팅에 계시다가 PE로 옮기셨었는데 올해 PE에서 다시 VC로 옮기셔서 활발히 투자 쪽 일을 하고 계시죠. 그런데 투자 일을 계속 하시면서도 정부 대상으로 프로보노 케이스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저희 이제 바로 지체 없이 첫 번째 실수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실수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대부분 마인드셋에 관련된 거긴 한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바쁘면 내가 성장 중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이런 거는 좋지 않은 접근인 것 같은 게 저도 첫 직장이 컨설팅이었다 보니까 되게 바쁘게 사는 게 일단 습관이 되어 있고 뭔가 내가 커리어 개발을 하고 싶으면 일단 잠을 줄일 거야. 뭐 약속을 줄이고 바쁘게 살 거야.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바쁘게 사는 시간이 꼭 성장하는 시간은 아니다.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바쁜데도 성장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? 있죠. 일단은 내가 이렇게 바쁘게 있을 때 특히 스스로한테 질문을 좀 해보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지? 근데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냥 습관성 바쁨이거나 이미 반복된 어떤 업무를 그냥 끝내기에만 매몰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나의 커리어 목표는 뭐고 내가 뭘 배우고 있지? 이게 연결되어 있나를 조금 정기적으로 스스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아주 좋습니다. 사실 최근까지도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구독자분들께서 대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대학을 막 졸업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저희가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할 때 보면 사실 양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말 그대로 양치기 이렇게 일의 양을 많이 하는 것 내지는 속력을 내는 것보다는 때때로는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. 그래서 무작정 속력을 내고 양을 많이 치는 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좀 좋다라는 말씀으로 또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최근까지 시험 기간이셨어가지고 네 맞습니다. 자연스럽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시험은 잘 보셨는지? 이 부분은 좀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양치기 하시는 분들이 항상 되게 성실하다고 생각한 게 그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항상 이게 벼락치기라는 말 아직도 하니? 맞습니다. 그렇게 했었는데요. 결론은 바쁘게 많이 한다고 다 성장이 아니니까 항상 방향에 집중하자. 맞습니다.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다음 두 번째로 좀 많이들 하는 커리어 실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커리어 개발에 있어서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인데 커리어를 직무 이름 그 자체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특히 저희 채널을 저도 이제 보면 popular videos 이렇게 보면 애들이 막 컨설팅 하면 눌러보고 P 하면 눌러보고 IB 하면 눌러보고 뭐 VC 하면 눌러보고 그러니까 직무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난 나중에 이 직업을 할 거야 이 직무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직무는
지금 내가 해결하고 있는 문제들의 집합을 대변하는 거지 나 자신의 커리어를 다 담을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. 또 피벗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직무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그 직무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우고 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예전에 했던 것과 고착되지 않고 조금 발전하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은 이 직무 선택을 수단으로 보고 뭔가를 찾는 것, 본인이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를 목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, 사실 저도 주변에 보면은 요즘에 일반화되는 루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주변에만 봐도 메디컬 간다든지 아니면은 로스쿨 진학을 준비한다든지 CPA 준비를 한다든지, 물론 모두 훌륭한 루트이고 훌륭한 직업이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은 직업 선택이지 소명 선택은 아닌 것 같아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좀 어떤 일을 할지 사실 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를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소명이라는 단어를 진짜 좋아해요. 네. 직업이 절대 내 소명은 아니다. 당신의 소명을 찾으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, 물론 직무도 멋있지만 어떤 직무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일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맞습니다. 만약에 내가 지금 컨설팅을 하면 컨설팅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하고 있는 분들,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직업이 있잖아요. 뭐 우리 채널에서 다루는 파이낸스나 MBA 관련한 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진짜 농부, 맞습니다. 완전히 조금 다른 필드죠. 분이니까 네.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 아니면은 뭐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자기가 하는 거에 굉장히 몰입해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빛나는 느낌이 맞습니다. 있어요. 맞습니다. 그게 더 중요하지 타이틀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좀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에 좀 더 몰입해서 열심히 하면 인생에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? 맞습니다.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직무와 그런 어떤 직업의 유형은 구분을 할 때 좀 유한한 개수이지만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떻게 성장하고 나아갈지는 또 무한하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런 입장에서 항상 우리 조다님의 첫 직업이 너무 궁금합니다. 첫 과연 직업이요? 대학 졸업하고 뭘 할까? 지금 머릿속에 어떤 옵션들을 갖고 계신가요? 첫 직업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또 이제 컨설팅 채널이기도 하고 제가 이전에 인터뷰를 했듯이 컨설팅 펌 취직을 좀 목표로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네.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직업 선택보다는 소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소명을 좀 디벨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군대 다녀와가지고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세 번째 실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특히 저를 보면서 예전 직장 상사분들이나 저희 부모님 포함 어른분들이 많이 하는 우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는 일이 많니? 일 그만 벌려라. 여러분, 사이드 활동을 벌리는 게 커리어와 완전히 격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너무 내 취미를 자꾸 일과 분리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커리어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그런 거를 조금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을 벌리는 거랑 커리어랑 연결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하셨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. 그 좋아하는 일을 결국 제 직무랑 연결시킨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제가 글쓰기를 좋아하니까 그냥 내 마음을 글쓰지 말고 네. 컨설팅이나 업계에 관련된 글을 써보자. 요즘은 뭐 투자 시장에 관련한 글을 써보자. 이렇게 취미를 커리어에 좀 대입해 보려고 했던 것 같고 관종이라 셀카 찍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유튜브 하니까 또 이왕 유튜브 할 거 컨설팅 채널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내 직무랑 연결을 시켜보면 오히려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예를 들면 조단도 노래를 좋아하지 않나요? 맞습니다. 저도 사실은 실제로 학업이랑 이외에도 네. 뭔가 밴드 활동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시각 디자이너 프리랜서로 좀 근무를 한다든지 혹은 뭐 독서 모임 같은 것들 나간다든지, 그리고 또 이제 별개로 그 과외도 이제 하고 네. 있는데 이런 여타 활동들을 좀 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노래를 좋아하면 나중에는 최종 보고 할 때 컨설팅 프리스타일 랩으로 한번 만약에 네. 이제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상사분께서 원하시면은 뒤에 때려 박아주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러면은 퍼스널 브랜딩이 확실하게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이게 뭐 아니면 도 전략일 것 같기는 한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네.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할 때 너무 막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지 마시고 단 그거를 분리시키지 말고 커리어에 연결시켜보면
오히려 새로운 기회들로 또 유입이 될 수 있다.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연령층이 이제 또 20대 사회초년생이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, 결국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용 시간이 좀 줄어든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나쌤 말씀처럼 일단은 일을 한번 다양한 분야에서 벌려보고 이후에 좀 커리어랑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보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죄송한데 제가 지금 몇 년생이신지 2001년생입니다. 01년생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용 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말. 저도 굉장히 아직 어리고 젊지만 그래도 또 그 저희 학교 내에서는 연장자의 포지션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. 다만 이제 제가 좀 신입생 때로 돌아가면 더 열심히 놀고 더 많은 일들을 좀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더 열심히 놀아라에 굉장히 찬성을 네, 맞습니다. 하는 편입니다. 그러면 저희가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. 이건 좀 약간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네 번째로 지금 실력으로 평생 간다고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쉽게 얘기하면 금방 치고 올라온다. 지금 잘하시는 분들이 딱 3년 정도가 지나면 그게 업계 평균이 돼요. 뭐 우리가 뭐 면접을 보더라도 예전에는 친구들이 대부분 면접에서 많이 뭐 버벅거리고 당황했는데, 조금 지나니까 그게 어떻게 또 막 소문이 나고 애들이 에듀케이트가 돼가지고 요즘은 진짜 면접 준비도 잘해 오시고, 인턴을 뽑았는데 인턴분들도 거의 뭐 엑셀 신이야, 막 PPT 너무 잘해 이런 분들 맞습니다. 많잖아요.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퇴화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학업을 좀 주기적으로 병행을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결국에는 일도 바쁜데 공부까지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. 근데 이제 학업은 저도 특히 이번에 EMBA를 시작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, 뭐 공부는 바쁜데도 한다 이게 아니라 공부가 디폴트 이고, 공부를 하면서 잠깐 일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가 맞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의 그룹에다가 이렇게 놓고 안주하지 않게 만드는 장치로서 계속 학업을 좀 추구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사실 무엇보다 요즘에 또 정보화 시대이고 디지털 시대이고 또 AI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 간편해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모두에게 좀 접근 가능해졌다 보니까 보다 필요한 역량은 결국 그 정보를 소화하고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능력인 것 같은데,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재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발맞추려면 빠른 페이스로 계속해가지고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대학생 됐을 때 저만 해도 아 이제부터는 인생에 공부 없어 약간 이런 해방감 완전 올라올 때 맞습니다.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이번에 EMBA를 해보니까 평균 연령이 막 45세 이미 뭐 자녀도 있고 사회적으로 너무 이미 성공하신 분들도 오셔서 너무 열심히 강의도 들으시고 공부하는 걸 보면서 그냥 그 자체로 제가 영감도 많이 받고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. 절대 학업을 멈춰서는 안 된다. 당신은 가만히 있으면 퇴화합니다.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.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사실 공교롭게도 제가 최근에 커피챗한 또 모 기업의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60대 정도로 좀 약간 연로하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독서를 하시고 꾸준하게 조금 공부를 한다는 것을 듣고서 좀 감명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또 최근에 이렇게 커피챗도 하셨어요. 맞습니다. 그분께는 어떻게 리치아웃 하셨는지. 보통은 저는 이제 링크드인이나 아니면은 링크드인 통해가지고 좀 만난 분들 통해가지고 좀 리치아웃 하는 것 같고, 또 요즘에는 이제 스레드나 이런 플랫폼들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도 좀 불특정 다수에게 리치아웃 하는 것 같습니다. 너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아니, 왜냐면 나는 링크드인 그냥 이렇게 내리기만 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또 리치아웃을 해가지고 커피챗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군요. 생각보다 이제 뭐 리치아웃 하려면은 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팁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5번째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아마도 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마지막에 있겠죠. 그리고 제가 제일 못했던 거여서 이런 걸 꼭 했었어야 하는데 아 이걸 안 하면 안 됐구나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, 오히려 잠시 스탑하고 내 속도보다 방향을 꼭 점검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약간 그런 거에 최연소, 내가 제일 빨리 할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있던 때가 있었어요. 근데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올바른 방향으로,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주도적으로 찾아가는 거였다는 걸 나중에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자꾸 막 앞으로 가려고 하기보다 잠깐 멈추고 내가 왔던 길 한번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가도
절대 늦지 않다.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우리 채널에 있는 이 하드워커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퍼즈가 없으면 반드시 번아웃을 꼭 겪게 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렇게 번아웃 오고 슬럼프 오면은 더 자괴감도 특히 많이 느끼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혹시 종천님은 최근에 번아웃 느끼신 적 없으세요? 저는 사실 번아웃을 좀 주기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. 어차피 이런 게 시즌별로 뭐 번아웃도 오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는 시즌도 번갈아서 온다고 하면은 되려 번아웃 때는 오케이 그럼 좀 쉬고 재정비를 하자 이런 조금 마인드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번아웃을 또 겪으시는 부분도 있군요.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런 번아웃이 왔을 때 특히 되게 유용한 마인드셋이 롱텀 띵킹을 하는 거인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이 선택한 길은 10년은 가야 한 절반 정도 가는 길이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 그 길을 가는데 중간에 어떻게 안 쉴 수 있겠어요? 잠깐 쉬고 다시 가도 꾸준히 멈추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맞습니다. 결국에는 뭔가 당장에 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쉬는 것 자체도 이미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. 종천님 뭐 하면서 쉬시나요? 저는 보통 쉴 때 이제 집에서 뭐 OTT 같은 것도 많이 보는 것 같고요. 아니면은 밖에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식사도 하고 좀 다양하게 액티비티 한 거랑 이제 그러지 않은 거랑 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니 사람 만나서 밥 먹고 네. OTT 보는 거는 쉬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아 그런가요? 저는 이제 보통 외향형이라 이제 사람 만나면서 좀 충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또 어떨 때는 저도 혼자 있고 싶으니까 이제 집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또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랩도 보고. 네, 랩도 보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저도 뭐 쉴 때 책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쓴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. 네. 약간 엿봤는데 아주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제 2026년 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커리어 개발 팁 5가지는 말씀 다 드린 것 같고 종천님은 2026년 목표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. 2026년 목표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좀 정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커리어적으로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사실 4-1학기를 마쳤는데 4학년 1학기를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것을 할까 계획을 함과 동시에 또 좀 놓치고 있었던 거는 무엇이 있을지 돌아보는 좀 한 해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네. 이거를 볼 2026년 말에 네. 종천님에게 네.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볼까요? 2026년 저에게 좀 한마디를 하자면은 2026년은 좀 돌아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앞만 보기보다는 양옆도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면서 좀 중요한 게 뭔지 재정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. 자, 그러면 2026년에 여자친구에게 자기야 한번. 쉽지 않네요. 그러니까. 그러면 오늘은 이제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좀 수다 떨듯이 팟캐스트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또 내년에 많은 컨텐츠 준비하고 맞습니다. 있죠? 네. 오늘도 이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 연말 연시 사랑하는 분들과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마무리하셔서 내년에 또 저희 다양한 컨텐츠로 또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 그때도 변함없이 더 큰 사랑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오늘 이제 2026년 커리어 요거 5가지 하면 망한다. 네, 맞습니다. 하면 망한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입니다. 여러분이 내년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